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 이런 정부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대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폐업을 해서 현재 예비 창업자인 분들과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최대 3천만 원까지 정부가 50%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3월 22일부터 4월 12일에 끝나야 되는 이 사업이 연장이 됐어요. 2022년도 4월 22일 5시까지로 해서 연장이 된 내용이 올라와 있고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15기 입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전체 500명 규모를 뽑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원래는 연 2회 정도 뽑았던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이번에는 연 1회로 공고가 나와 있고요. 아마도 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 출발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 하반기 때 해야지라는 분들은 이게 살짝 정책이 되게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놓치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22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실제 어떻게 창업할지 사업계획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1차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멘티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합격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혹시 이번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더 잘 준비하셔서 2023년도에 또는 2022년도 하반기에 더 완벽한 사업 계획서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잘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1차 붙으신 분들 지금 막 2군반, 3군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월 말경에 여러분들 대부분 대면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면 심사가 되다 보니까 특히 초창패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잘 몰라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몰라요. 예창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계획서 붙은 것도 너무 떨려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 3년 이내의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창패도 간절하다라면 초창패는 훨씬 더 간절할 수 있죠.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하기 위한 시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보라든가 실제 매출로 가기 위한 도약 단계 자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면접 컨설팅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면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실제 제가 중요한 몇 가지 합격을 위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면접이지만 올해까지 아직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줌으로 진행하더라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부 자금을 뭐 평균 5,100에서 1억까지 받는 이런 심사하는 자리에 어떤 복장을 하고 갈 것인가 라는 거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이 사람 안 뽑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의 첫 번째는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하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복장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면 면접을 위한 여러분 사업계획서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1차 서류로 합격을 했는데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제출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실제 서류는 아이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차별성,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목표 시장을 어떻게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은 이런 거다라는 프로토타입이나 이미지로 해서 요약본을 냈어요. 그리고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제출한 PPT의 순서가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여러 서류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 순서,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순서대로 발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를 정하세요. 키워드. 내가 이 아이템의 차별성의 키워드는 A, B, C다 라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은
화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배에 들어가는 어떤 부속을 만드는 사장님이었어요. 이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속이 갖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적인 차별, 그 다음에 어떤 부피나 모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떤 거에 대한 차별. 이렇게 키워드를 세 개만 가지고 우리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때요?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보편 타당하게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숫자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목표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TAM, SAM, SOM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TAM, SAM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SOM이에요. 전체 시장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프로테이지 시장을 가져올래요.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성이 있어요? 몇 년 뒤에 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숫자가 실현 가능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 뭐냐면 실제로 우리 대표님들이 창업자로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표이사의 관련된 경력 플러스 대표이사의 창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욕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한 획을 긋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때때로 힘들고 지치면 어때요?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욕이 없이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도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코로나에 한번 걸린 분들이 괜히 일상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벗어나려고 이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의 이런 우울감들을 어디에 면접 때 또 이렇게 표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하고 SOM 이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뭐 제휴사도 이렇게 준비했고 뭐 이렇게 강력한 창업 의지를 여러분들이 말로다가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좀 달라요. 의욕만 대단하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의욕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숫자, 실제로 FY 2022년도 전반기 매출은 이랬고요. 뭐 21년도 매출은 이랬고 실제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이러한 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라는 데이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중입니다. 라는 것들도 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만큼 상당히 매력 있고 상당히 매출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한테 이 초창배 자금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창배는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시고 초창배는 당신의 숫자를 기반으로 한 열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면접에 관련된 발표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질문에 대한 어떤 걸 해야 돼요? 답변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심사위원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의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찰떡같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비전문가인데 교수님 그룹이 들어오거나 또는 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업을 많이 해보지 않아도 어때요? 이 사업계획서의 전문가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분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 모르거나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질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답하는 게 좋아요. 심사위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사실은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내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은 솔루션을 찾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좋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한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가 여러분이 해답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심사위원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지원사업 2차 면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장 많이 되실 텐데 실제로 평상시처럼 여러분이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10번 이상, 20번 이상 읽어보세요. 내가 발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요.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들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읽어본 거를 거울 보고 발표하고, 거울 보고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있는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말할 때 어떤 어벽이 있는지, 나의 제스처가 조금 좀 부자연스럽지 않은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실제 면접 컨설팅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왜다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부터 셀프로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